구불리의 정치 뽀개기 왜 네거티브 전략을 나쁜 선택입니다. 저는 전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출마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야겠죠. 후보. 구불리의 정치 뽀개기 진행을 맡은 신동아 구자원 기자입니다. 신동아 정혜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나요? 첫 번째 궁금증은 이제 선거 운동에서 후보들이 이제 당초에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결국에는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네거티브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 일반적으로 그 유권자들의 그 지지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과거 선거에도 그렇고 이번 선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을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에는 상대 후보가 좋지 않은 후보다, 부적격 후보다,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해주면 전통적 지지층은 우리 후보를 더 좀 지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유혹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네거티브를 쓰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 후보를 좋아하는 지지층을 빼내오기는 어렵지만 이쪽 저쪽 아직 결정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층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에게 저 후보는 나쁜 후보니까 저 후보를 지지하시면 나쁜 선택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간접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 네거티브를 쓴다. 뭐 불가피하게 선거에서 유리하게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실리를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굉장히 각 매체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것과 이제 당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정 기자는 여론조사 전화 좀 받아보셨나요? 저는 전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유권자가 한 4,4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 1,000명을 뽑아서 이제 샘플링해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보신 분도 있고 안 받아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상당히 과학적인 기법,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그 조사기 때문에 실제 민심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에서 나타나는 지지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요, 전화를 받으신 분이 네. 투표장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은 전화를 받으신 분들의 응답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투표라는 것은 뭐냐면 투표장에 간 분들의 기표 행위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을 했지만 만약에 투표장에 안 갔다. 그러면 그만큼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민심이 대략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구나. 이런 것을 짐작하는 것이지 그것이 확정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투표일에 투표장에 가셔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그 투표 용지에 기표 행위를 하신 분들, 이분들의 결과의 합이 당선과 낙선을 가리기 때문에 여론조사하고 실제 투표 결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네. 높았던 후보들이 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당선이 되는 편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후보가 본 그 투표일에도 유리한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의외의 결과가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지율이 좀 그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굳이 뭐 내가 가서 투표하지 않더라도 이기겠지. 이렇게 약간 방심을 하는 순간 상대편에서는 나라도 가서 꼭 한 표를 찍어줘야 내 후보가 당선되겠지. 그러니까 유리한 쪽에서는 투표를 덜 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더 열심히 투표를 하면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참고 자료지 이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하신다라면 투표장에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군소 후보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3억 원을 내고도 네. 이렇게 출마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이제 그건 출마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특히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참정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정이라는 것은 어떤 선거가 있을 때 내가 주권자로서 기표 행위를 하는 것도 참정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입후보를 해서
유권자들로부터 내가 평가를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출마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든지 국회의원 선거든지 아니면 지방선거에 기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3억이고 이 정도의 돈을 내고서라도 나는 국민들에게 내가 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누구나 그러니까 결격 사유만 없다라면 이게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뭐 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도 출마를 했지만 정당이 없는 후보라 하더라도 출마가 가능하고 총 14명이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이분은 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하고 싶어서 나오셨구나.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자신의 정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3억 원이라는 기탁금을 내고서라도 나는 전체 국민들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제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구블리의 정치복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